안녕하세요, 김순금입니다. 폭락장에 대해 원인을 알려주는 영상은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는 내용이 없어서 오늘은 이걸 금업계 사람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게 질문 주시는 분들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가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 지금 바닥인가요? 를 많이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가 지금 손해본 분들은 장기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나중에 오른다면 지금 좀 버텨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급한 분들이 손절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는데요. 이걸 알려면 이번 폭락에 대해 정리가 필요해서 간단히 세 가지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실질금리의 향방, 수급, 그리고 선물시장 포지션 현황입니다. 먼저 실질금리의 향방입니다. 지난 2월 2일 금값이 폭락하던 그날 JP모건은 오히려 26년 금값 목표치를 기존 5,000달러에서 6,300불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는 금리가 높을 때는 금 시세가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JP모건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지금 당장은 금리가 높아 보여도 결국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고 물가는 완전히 잡히질 않으니 실질적인 돈의 가치, 실질 금리라고 하죠, 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래서 금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폭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급 데이터인데요. 세계금협회 WGC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금 수요가 사상 최초로 5,000톤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이 던진 물량을 중앙은행이 863톤이나 쓸어 담았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인들은 무서워서 팔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중앙은행이 이걸 받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포지션인데요. 선물시장 포지션이라는 걸 보면 최근 폭락의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폭락 직전까지 투기꾼들의 매수 물량이 무려 24만 계약이 넘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돈이 몰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조금 흔들리자마자 이들이 겁을 먹고 약 4만 계약의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사실 금 자체의 수급이나 다른 환경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투기꾼이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금값, 은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V자 반등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값이 순식간에 5,100불 부근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현재는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바로 전고점을 뚫고 JP모건의 목표가인 6,300불을 향해 직행하는 그림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가 끝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케빈 워시가 생각보다 온건적인 발언을 내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다시 금을 미친 듯이 사들여야 합니다. 물론 JP모건은 여전히 연말 6,300불을 외치고 있고 월가들도 장기 강세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이번 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되기에는 쉽지 않아서 보수적으로 저는 30% 정도로 봅니다. 하나의 가능성이지 기대를 걸 만한 케이스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박스권 조정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금값은 4,500에서 5,000불 사이, 은값은 70에서 90불 사이에서 2, 3개월 동안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폭락은 투기 자금이 빠져나간 거라 하단은 아직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은 중앙은행의 매집이, 은은 AI와 태양광과 같은 실물 산업 수요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서 아직 위에도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는 없겠지만 오히려 시장이 건전해지며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높은 확률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13년 대폭락을 재현한다는 가정입니다. 경제 유튜버 분들이 13년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하시길래 가져와 봤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금값이 4,000불 아래로 꽂히고 은값도 50에서 60달러로 밀려서 수년 동안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요, 사실 달러가 미친 듯이 강세를 보이고 중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정도는 돼야지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레버리지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3번 시나리오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상하이 뱅크런도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등을 기대해서 추가 매수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립식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시에는 레버리지보다는 그냥 현물로 조금씩 쟁여두시는 게 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들 돈 벌었다길래 샀는데 물리신 분들이죠. 마음은 아프지만 현물이니까 시간은 곧 내 편이 될 겁니다. 일단은 시나리오 2번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당장 현금이 급하신 게 아니라면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 금이 4,000달러를 깬다? 그때는 손절하고 더 밑에서 잡는 쪽을 생각해 보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쪽이시겠죠? 여러분에게 이번 조정은 기회입니다. 이 경우는 시나리오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올 때마다 분할로 적금 붓듯이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대로라면 향후 5년 정도는 금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내 자산의 실질 구매력은 보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은은 AI 산업 성장과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막상 들어가려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꼭 시세 정보나 금은 소식은 계속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시장의 편차가 클 때는 누구나 두렵죠. 저야 이제 이런 업계에 있으니까 투자가 아니더라도 금을 항상 사고 팔아야 되지만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오래 이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거는 이 업계에 제대로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가격표가 아니라 수량을 보십니다. 사실 누구나 알지만 금이 화폐 가치로 인정받는 이유는 부족해서니까요. 근데 반대로 가격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보이는 뉴스에 일희일비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바닥인가요? 혹은 지금이 싼가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봐야지 들어갈 타이밍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혼자 하기 무서우시다면 저도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톡방이나 카페에서도 자신의 현황을 계속적으로 공유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승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